얼핏 들으면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처럼 들리는 이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다. 그는 고금리에 신음하는 저신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자를 조금씩 더 내그 부담을 나누자는 이른바 금융판 로빈후드 정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제안의 이면에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을 넘어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사회주의적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다. 개인의 성실함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부정하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정치에 보이는 손으로 묶으려는 이 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역차별 논란 성실함이 주가 되는 사회.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간단하다. 정부 지원 대출 상품에서 고신용자들이 0.1%에서 1%의 이자를 더 부담하고 그 재원으로 저신용자들의 이자를 깎아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위험이 높으면 금리도 높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신용은 개인이 성실하게 쌓아올린 사회적 자산이다.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연체 없이 빚을 갚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신용을 관리해온 청년에게 신용관리에 실패한 이들을 위해 벌금과도 같은 추가 이자를 부담하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어차피 신용이 나빠도 정부가 도와주겠지라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결국 성실함이 죄가 되고 책임감은 어리석음이 되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신용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이다. 시장 왜곡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 정치적 논리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다. 대출 금리는 차용자의 상환 능력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가격표다. 이 가격표를 강제로 왜곡하는 것은 마치 환자의 높은 열을 무시하고 체온계의 숫자만 바꾸는 것과 같다.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증상만 잠시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의 진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건전성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다. 결국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는 특정 금융기관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과거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낳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던 저축은행 사태가 우리에게 주었던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의도치 않은 결과 저신용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 이 정책이 목표로 하는 저신용자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 저신용자 대출은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큰 위험 상품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으로 이 위험 상품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팔아야 한다면 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 답은 명백하다. 아예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제출 서류를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저신용자들에게는 문을 걸어 잠가버릴 것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은행 문턱에서 좌절한 뒤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더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심지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연 1000%가 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약자를 살인적인 금리에서 구하겠다는 선의가 오히려 그들을 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밀어넣는 의도치 않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금융의 사회주의화 위험한 실험의 서막. 이재명 대표의 발상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제안을 넘어 금융의 사회주의화라는 더 큰 그림을 향한 위험한 첫걸음일 수 있다. 누가 어떤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시장의 논리와 개인의 신용이 아닌 정치적 아젠다와 권력의 입맛이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의 근간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막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정치적 목적으로 자금을 몰아주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권의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회주의적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금융 약자를 돕고자 한다면 시장을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투명한 재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를 직접적으로 돕고 더 정교하고 다각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며 금융교육을 강화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법이다. 달콤한 말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에 감당할 수 없는 값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설을 부인했지만 내부 균열은 이미 공공연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 이재명이 시간이 돼야 할 국면이 오히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9일 YTN 라디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이 관여하지 않는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기구를 주장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고 이에 장 대표가 즉각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실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100명이면 100명 모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 대표가 대법원 증언법 논의 유출을 문제 삼아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과민 반응이자 당정 간 삭발 싸움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속도와 방향만 보더라도 정 대표가 정청래의 시간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친다면서 정부의 신중론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강하게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에서 조급함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한 의석수가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대통령과 정부를 집어삼키는 꼴이 될 수 있어 불안한 시선들이 많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과 여야 회담 하루 만에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26번이나 내란이란 단어를 언급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가리켜 쇼통을 하지 말고 소통을 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는 조율 중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권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 당정의 긴장 기류는 불길하다. 야당은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이제 민주당 내부 문제를 넘어 정권 운영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청래 대표의 입법 드라이브에 묻히는 순간 이 정부의 초반 동력이 순식간에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